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국 경기 지금이 바닥, 이제 반등할까? 자, 오늘은 좀 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출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특히 향후 반도체 수요도 늘 거라면서 조만간 경기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정부도 지금이 바닥이고 앞으로는 개선된다, 이른바 상저하고의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머지않아 정말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하반기 투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손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웨이브를 타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에 있나요? 아직 바닥을 경고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처에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닥이 언제다 이걸 정확하게만 짚어낼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경제 분석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이제 비슷하게 맞추는 거지. 지금 그림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경기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왼쪽 바닥은 2020년 코로나 때일 거고요. 그러다가 또 좋아지다가 2021년 말이나 작년 초 정도가 아마 고점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한 1년째 사실 좀 되게 힘든 시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의 지금 이제 떨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체감 경기, 우리가 느끼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럴 때 더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 하는 레벨이 이제 바닥이거든요. 저 바닥 근처에 온 게 아닌가. 저도 사실 추경호 장관님이 경기가 바닥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느낌은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제 요 정도구나라고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알려면 저희가 당연히 머니클래스에서 홍춘욱 박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제 기사를 보거나 지표를 볼 때 요 정도구나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어떤 지표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 한번 좀 짚어주시죠. 바로 이제 경기 지표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가끔 올 때마다 외국 지표를 종종 들고 와서 힘들게 하는데 오늘은 경기 동행지수라는 걸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경기 동행지수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게 왜 나왔냐 하면 바로 GDP 성장률을 어떻게든 좀 빨리 알아보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잘 살게 됐다, 옛날보다 낫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성장이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장이 올라가는 걸 알기 위해서는 분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3달에 한 번씩 발표되니까. 이걸 매월 좀 찾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격 급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와 같이 지금 당장 실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고요. 기준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호황,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 그리고 바닥에서 고점까지 걸 때는 확장,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떨어지는 중인데 그래도 거의 바닥 근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동행지표들이 최근에 그래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 동행지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랑 같이 가는 거죠, 흐름이. 앞서간 지수가 지금 아니라. 분기의 GDP를 알아보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보다 숫자가 크면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한 2% 나오잖아요. 2% 더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튼 그러면 저게 100 이상이면 한 3%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바닥권이면 1% 내지 제로 성장 중인 거죠. 어쨌든 크면 좋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데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하는 지수가 또 있잖아요. 오늘의 주제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선행지수. 지금 빨간 선인데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경기가 어떤 것보다 6개월에서 1년 뒤의 경기가 더 중요하죠.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년 제가 졸업이에요. 자, 내년 취업시장 여건이 어떨까? 그렇죠. 이걸 보고서 대학원 갈까? 이 고민하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중요하죠. 또 연수를 갔다 올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측해 주는 것이 바로 경기선행지수다. 그래서 경기선행지수가 훨씬 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그리고 재고순환, 이게 이제 중요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매출에 대해서 얼마나
적냐, 작으냐, 많냐 이걸 측정해주는 지표인데 네. 중요한 건 6달에서 12달 정도 선행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는 꼭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 좋아 보였는데 막상 시작했을 때 나쁘면 큰일 나잖아요. 네. 더군다나 내년 봄에 또는 내년 가을에 노동시장, 취업시장 여건이 어떨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경기 선행지수를 꼭 봐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발표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매월 지수를? 말에 나옵니다. 매월 말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지표는 제가 여기 종종 와서 네. 삼동 클래스에서 제가 수출은 매월 1일 나온다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는 매월 말일 나옵니다. 매월 말일에. 그래서 월말 월초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이렇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데 네.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 작년 2020년 정도까지만 해도 선행지수 파란 선이 먼저 움직였죠. 네. 동행지수보다 한 6개월 내지 3개월 먼저 움직였는데 예. 그리고 선행지수가 실제로 2021년부터 하락해서 이번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잘 맞췄는데 네. 지금 좀 이상하죠. 동행지수가 좋아지는데 선행지수는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좀 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럴 때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표 그대로 선행지수가 먼저만 움직여주면 정말 좋겠는데 네. 지금처럼 동행지수는 반등하는데 선행지수는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파란 선이 나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이야기도 가져와서 경기 바닥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에 대한 근거가 바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경기가 선행지수가 중요하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네. 선행지수는 나빠지는 중인데 동행지수는 좋아지고 있어요. 예. 이 뭔가 지표가 지금은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나름 착실하게 측정을 해서 지수를 발표한 건데 잘 가다가? 우리 관계가 지금 깨진 거네요. 예, 한 반년 사이에 저렇게 이상해지니까 공부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 공부할 거리 하나 더 생긴 게 뭡니까? 바로 저 우리나라 지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되나요? 그렇죠. 예. 한국 지표들도 정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맞았었는데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하는 대로 긴가민가 할 때는 네. 제3자가 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만든 지표도 참 중요하지만 네. 통계청에서 만든 지표 말고 경제개발협력기구 들어보셨죠? OECD. 예, 전 세계 38개의 선진국 클럽이 있는데 그 선진국 클럽에서 만드는 지표가 바로 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 경기 선행지수도 역시 해외에서 만들기 때문에 겁은 좀 납니다만 다행히 이걸로 검색하시면 한국 대표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 지표를 주니까 한글로 된 보도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보시면 파란 선은 G20 국가, 그러니까 한국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작년 11월 이후에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왜 주가가 올랐는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아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저 때부터 왜 회복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감을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빨간 선은 한국인데 한국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좋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중시할 거냐 하면 한국 지표를 보면 아직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말도 맞는 거고요. 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지표들까지 우리가 함께 쳐다보는 입장이라면 세상에 G20 국가들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한 3달, 4달 이상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낙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까지 봤고 또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런 거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PMI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CEO인데 네. CEO의 오른팔이 누구냐? 회사 돈 쓰는 사람, 구매 구매하는 담당자. 사람. 예, 네. 바로 총무부장님. 네. 잊지 않으셨군요. 예. 그 총무부장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좋아졌어? 이렇게 물었는데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많으면 50 이상. 우와, 그림 보는데 지금 빨간 선 서비스업 좋아지는 거 보이세요? 네. 근데 파란 선 제조업은 힘들죠. 아하. 자, 왜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는 옆으로 기고 있는데 선진국 경기 선행지수는 좋아졌는지 아시겠죠? 한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선진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아직 제조업은 회복 안 됐구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의 GDP에서 한 80% 이상은 서비스업에서 나니까 네. 서비스업 경기가 점점 좋아지다 보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구매 관리자 지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 매월 초에 나오니까
한국 수출 나올 때쯤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네. PMI라고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 지표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선진국 지표를 보시면 좋겠다. 선진국 지표를 봐라.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 두 개도 함께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아까 뭐 KDI 분석도 나왔고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조심스럽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박사님은 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시장에 머물러 있으시라. 시장에. 그러니까 자꾸 그 단기 매매 하시면 올해 같은 해는 오히려 힘들다. 왜 그런가?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일단 자산 시장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어야지. 수익 났다고 팔고 현금 좀 들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지금 파란 선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우리 아까 봤던 거죠. 네. 그래서 바닥을 보시면 옆에서 바닥 찍고 약하지만 올라오고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빨간 선이 우리나라 자주 봤던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많이 올랐다 많이 빠지나 싶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파란 선, 선진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만 나빠지면 한국 주가는 폭락. 반대로 선진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파란 선이 조금만 바닥 찍고 올라가는 징후만 보이면 우리 주식 시장은 세계에서 상승 탄력이 제일 높은 시장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네요. 이유는 뭐다? 우리 제조업 비중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품목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아직은 여행 수지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 약한데 우린 그런데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물건 잘 팔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잘 파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진국 경기, 체감 경기들이 서비스에서 제조업 품목까지 이제 뭐 좀 질러라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시기에 한국의 수출에 좋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죠. 왜냐? 자기들 본국에서의 소비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삼성전자 제품 잘 팔리네, 현대차 제품 잘 팔리네 그러고 한국 주식을 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올해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너무 그렇게 단타 치지 마시고 주식 시장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시장에 머물러라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